안녕하세요. 이하이꾼입니다. 오늘은 저번주에 슈퍼사이클은 없다 세 번째 글인 1980년대부터 살펴본 실제 업종 간의 주가 차별화 팩트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주에 슈퍼사이클은 없다 세 번째 글입니다. 1980년대부터 살펴본 시대와 국면에 따라 주도업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2021년 5월 9일에 블로그에 쓴 글입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 주도업종에 대한 정의를 모호하게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의하겠습니다. 주도업종은 초단기적인 모습만 보고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대세 상승 기간 동안의 상승률과 업종 전체가 움직이는 모습, 안정적 추세, 이를 뒷받침할 실적과 수급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구간의 상승률이 있어야 되며 업종 대표주인 대형주에서 주도주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대장주가 없는 업종은 업종이 아니고 테마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주도업종을 결정하는 요인은 책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금융 생태계가 결정하는 주도업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대적 역사적 요구, 즉 현재의 유행과 트렌드가 결정하는 주도업종이 있고요. 세 번째는 P와 Q가 동시에 성장하는 과점업종, 즉 시장이 너무 좋아서 주도업종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복습을 하겠습니다. 미국 달러, 미국 금리, 미국 증시, 미국 부동산은 전 세계 금융 생태계를 그냥 결정합니다. 미국만 봐도 된다는 얘기죠. 5대 자산은 통화, 금리 채권, 증시, 부동산, 상품인데 상품은 미국 독자적인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미국 달러, 미국 금리, 미국 증시, 미국 부동산이 그냥 전 세계의 금융 생태계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겨울, 봄 국면 17년과 여름, 가을 국면 17년 총 34년의 순환주기를 가집니다. 물론 이게 32년이 될 수 있고 36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역사적 사건의 리듬과 결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미국 달러와 한국 증시는 17년의 순환주기를 가집니다. 따라서 미국 증시 한 사이클은 한국 증시 두 사이클과 중첩이 됩니다. 겨울 국면은 전 세계가 하락하니까 제외하고 미국 증시 봄 국면은 당연히 미국 증시가 초과 상승을 하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이때 달러 약세가 오면 자본재와 에너지 위주의 신흥국에서 초과 상승이 발생됩니다. 바로 이때가 2003년부터 2007년 코스피 2기의 대세 상승기의 특징입니다. 반면 미국 증시 여름과 가을 국면이 되면 미국 증시가 더 차별화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간에 달러 약세가 오게 되면 잠시 기술주 위주의 신흥국에서 버블이 발생하고 바로 지금이 그 자리입니다. 2020년 3월 프레시 크래시 이후 코스피 3기의 5월 국면이 시작되었으며 12월부터 대충 2021년 올해부터 6월 국면, 즉 여름 국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는 기술주와 선택 소비재가 주도업종이 됩니다. 이러한 자리는 코스피 1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85년부터 1989년은 코스피 1기의 대세 상승 구간입니다. 이때가 기술주가 주도업종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한국 증시의 주도업종이 이러한 미국 증시와 달러와 연관성이 있는지 실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이야기꾼의 강의 플랫폼인 C2 4강에서 수강생들께만 말씀드려왔던 내용을 일부 공개하는 것입니다. 먼저 삼성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삼성전자가 기술주의 대장주, 업종 대표주입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삼성전기나 삼성전관이 더 우수하고 업종 대표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80년대 코스피 1기 대세 상승 기간에 70배 정도 급등을 하였으며 2000년대까지 본다면 무려 280배 정도 급등을 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1980년대의 주도업종은 기술주에서는 그 진가를 유감없이 드러냅니다. 그러나 2000년대 코스피 2기가 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겨우 4배밖에 상승을 못하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4배 정도밖에 상승을 못하는데 당시 주도업종인 현대미포조선, 태웅은 130배 급등하였으며 현대중공업과 LG화학도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던 자리입니다. 특히 2007년도에는 그야말로 부실주까지 포함된 모든 자산이 급등을 하는 가을 국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하락을 하는 우주똥주라는 비난을 듣던 때입니다. 그 이후 삼성전자는 기업의 실적과 경쟁력이 워낙 뛰어나 코스피 2기의 겨울 국면에도 꾸준히 상승을 해왔으나 본격적인 급등이 시작된 자리는 2020년 후반기부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숨에 2배 이상 급등을 하였으며 작년 말부터 삼성전자는 포모 열풍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번에는 삼성 전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삼성 SDI입니다. 당시에는 브라운관을 만들었으며 삼성전자보다 훨씬 크고 우수한 회사였죠. 아래와 같이 코스피 1기 대세 상승인 1980년대 후반 1992년부터 94년까지 50배 정도 상승하면서 주도업종의 면모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코스피 2기가 되면 삼성전자보다 더 비참한 운명이 됩니다. 2004년 잠시 고점을 만든 이후 2020년까지 무려 16년 동안 장기 침체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스피 3기의 대세 상승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16년 장기 침체를 크게 벗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는 삼성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주가가 1980년부터 있는 대표적인 화석 기업입니다. 이야기꾼이 이러한 화석 기업을 찾는 이유는 장기 데이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1기 대세 상승 구간에 20배 정도 상승을 하였으며 1999년 닷컴 버블까지 감안을 하면 100배 정도 급등을 하였습니다. 기술주가 주도업종이었던 시대를 유감없이 보여준 기업이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그러나 삼성전기 역시 코스피 2기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대세 상승 때는 철저하게 소외가 됩니다. 현대미포조선, 즉 미선이가 140배 급등하고 자본재가 날아가는 동안 삼성전기는 계속 하락을 하다가 가을 국면인 2007년에 잠깐 2배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11년간 박스권을 구축하다가 2020년 말에 역사적 신고가를 이제야 기록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삼성전관, 삼성전기가 1980년대 코스피 1기 대세 상승 때 주도주로서 큰 폭의 급등을 보였으나 코스피 2기 때 자본재와 원자재 대비 큰 폭의 장기 침체를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1990년대에는 통신주의 엄청난 버블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선택소비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소비재의 대장주는 현대차입니다. 아래와 같이 코스피 1기 대세 상승 구간에 12배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스피 2기 때는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4배 정도 상승하면서 자본재 에너지 업종 대비 상대적인 침체가 심했습니다. 2009년 엔화약세라는 천혜의 환경이 구축되어 6배 정도 급등을 하기도 했으나 2013년부터 다시 중기 하락을 시작해 2019년까지 지속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2000년대와 2010년대는 자동차 업종은 상대적으로 침체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화석 자본재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88년부터 있는 포스코 주가를 보면 코스피 1기에서 중기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기 대세 상승의 장기 하락을 한 이후 1993년부터 94년 2차 상승 때 블루칩이 잠시 주도업종으로 등장하면서 상승을 한 부분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코스피 1기 때 철강 업종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스피 2기가 되면 상황이 이렇게 변모됩니다. 그 무거운 포스코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무려 8배 급등을 하게 됩니다. 물론 미선이 대비 수익률은 떨어지지만 업종 대표주로서 반드시 포트에
포함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포스코는 2009년 이후 하락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반등을 하긴 했으나 여전히 하락박권을 상향 돌파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달러 약세로 인해서 잠시 반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주도업종으로 등극하는 데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는 화학업종의 대장주인 호남석유, 현재 롯데케미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은 1991년도에 했기 때문에 1980년대 주가는 없습니다. 1990년대만 보면 10년간 장기 횡보만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자본재 장세가 되자 30배 넘게 급등을 합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차 상승 때도 10배 정도 상승을 합니다. 즉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롯데케미칼은 최대 300배까지도 급등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화학 대표주인 호남석유, 즉 롯데케미칼은 자본재와 에너지가 주도업종이었던 2000년대 그 진가를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석유화학 이등주인 금호석유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1988년부터 1998년까지 장기 횡보를 보입니다. 10년간 장기 횡보 후 IMF 외환위기 때 모두 급락을 하였고, 그러나 2000년대 자본재 장세에서 무려 45배 급등을 합니다. 그래프에선 보이지 않지만 2차 상승 때도 10배 정도 상승을 합니다. 2011년 하반기 겨울 국면에 접어들 이후 2020년 초까지 하락 추세가 10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료 장갑 수요가 급증하면서 자본재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한 보기 드문 자본재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업종의 대장주인 현대중공업은 1980년대와 90년대에 비상장 상태여서 주가가 없습니다. 다행히 현대미포조선이 1984년부터 주가가 있어서 살펴보면 미선이는 1985년부터 달러 약세 덕에 기술주 장세였음에도 불구하고 10배 급등한 특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와 1990년대 전체적으로 보면 대세 상승을 했다기보다 대형 박스권에 머물렀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자본재 장세였던 2000년도에 코스피 2기의 주도주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무려 140배 급등하면서 상품의 시대임을 급증하게 되죠. 현대미포조선 역시 2007년 고점을 기록한 이후로 2020년까지 13년 동안 하락 추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달러 약세로 인해서 바닥권을 탈피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고 상승 추세가 강화되는 기술주와 비교하면 상승 추세는 매우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금융생태계 상에서 주도업종이 서로 순환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미국 증시와 미국 달러, 그 다음에 장기 추세인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형성되는 금융생태계는 기본적으로 주도업종을 결정합니다. 주도업종 역시 정해진 미래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거 데이터를 보면서 삼성전자, 삼성전관, 삼성전기, 그리고 포스코, 롯데케미칼, 현대중공업들을 보면서 주도업종이 국면에 따라 순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증시 3기에 대세 상승이 진행되면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기술주와 선택소비재가 주도업종으로 등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술주와 선택소비재가 주도업종이 된다고 해서 4 내지 5년 정도 대세 상승하는 동안 기술주와 선택소비재만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 그동안 오랫동안 소외받았던 자본재, 에너지, 필수소비재, 금융 등의 업종들 역시 중간중간 키높이 장세에서 가격 갭을 좁히게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은 기술주와 선택소비재가 주도업종을 형성하는 시대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4 내지 5년을 계속 중기 보유하는 중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기술주와 선택소비재의 비중이 높아야 초과 수익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